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의 아마존 또는 동남아의 텐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준의 집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 중 하나인 C 리미티드, 티커는 SE인데요. 이 C 리미티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C 리미티드의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는데요. 왜 빠졌는지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가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미흡한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진 날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날 C를 비중을 늘렸고요.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와 그리고 공부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현재 저는 C 리미티드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 미준의 집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임을 먼저 사전에 밝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South East Asia에서 따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South East Asia의 약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입니다. 창업자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C 리미티드를 동남아를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까지 다릅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Connecting the Dot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dots가 각 동남아시아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다로운 시장에서 10년 이상 기반을 닦아놓은 C는 정말 대단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즉 게임 부문에 가레나가 있고 이커머스 부분에 쇼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부분에 C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흡사 이 텐센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알리바바가 떠오르기도 하죠.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합쳐놓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리미티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다, 동남아시아의 알리바바다,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텐센트 플러스 알리바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각 부문별로 보면 먼저 가레나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게임 부문인데 가레나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게임 퍼블리셔입니다. 주 타겟 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의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모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등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발사의 게임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배급, 즉 퍼블리싱 하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이지만 2017년 자체 개발 게임인 프리파이어를 출시하면서 개발사, 그러니까 디벨로퍼 영역까지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2년 연속 글로벌 다운로드 수 1위 게임으로 등극했고요.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부분이 크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C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 개발 게임인 가레나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미국에서 이 모바일 배틀로얄 슈터업 게임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아주 잘 알려진 이 콜 오브 듀티나 배틀그라운드보다도 월등히 앞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가레나 프리파이어의 다운로드 수와 이제 매출을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사실 이 게임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커머스 부분입니다.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출시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브라질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 시장에도 진출했고 2015년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GMV 그리고 주문량 기준 동남아시아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카테고리 앱이고요. 93% 이상의 주문이 모바일 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익은 유료 광고 서비스, 거래 수수료, 그리고 부가 서비스 등에서 발생합니다. 자, 2022년 5월 전 세계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인데요.
보시면 쇼피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자 수를 기록한 이커머스 웹사이트인데 쇼피가 압도적입니다. 2등이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라자다고요. 3등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토코피디아인데 보시면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쇼피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다운로드 수인데요. 보시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쇼피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만 라자다에 밀려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쇼피가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C머니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2014년에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디지털 결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지갑인 쇼피페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과 베트남에는 에어페이가 대표 서비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 신용 서비스가 쇼피페이 레이터라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제3자 가맹점이 전자지갑 이용 수수료 그리고 신용 서비스 관련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가레나를 통한 인게임 아이템 구매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디지털 지갑이고요. 2019년 C머니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쇼피와 가레나와 결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C의 지분을 22.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있고요. 그만큼 텐센트가 크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1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1.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활성 유저와 결제 유저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자체 개발 게임인 프리파이어의 지속적인 성공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9.8%가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유료 광고 서비스, 거래 수수료, 부가 서비스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사용자 수가 약 6억 5천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2021년 1분기 유료 사용자 수는 약 8천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료 결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총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총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3%가 증가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산업 중 하나이죠. 총 주문 건수와 총 거래 금액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총 결제 금액이 3.4빌리언 달러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유료 사용자 수는 2,610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645.4밀리언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212%가 증가한 거고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2.1밀리언 달러인데요. YOY 마이너스 50.3%가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식 기반 보상이 크다고 해서 이거를 제외한 순손실을 또 드러냈는데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320밀리언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고요. 아직까지는 수익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75빌리언 달러이고요. 유동부채는 5.08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C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전부 다 상환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하는 유동 비율을 봤을 때는 약 1.78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의 현재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18밀리언 달러로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4밀리언 달러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41밀리언 달러이고요.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투자활동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으로 투자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시에 갖고 있는 그 주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 드릴 텐데 가장 큰 거는 일단 동남아 시장입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거주하면서 이 동남아 시장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느꼈고 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C는 정말 이러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잘 맞는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이 자료는 구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경제는 2019년 100빌리언에서 2025년 300빌리언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은 더욱더 촉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이 경제 성장률이 추월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반에는 인터넷 접근성이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요인입니다. 보시면 2019년에 360밀리언의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을 갖고 있었지만 2020년에 그 수치가 400밀리언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100밀리언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단 1년 만에 40밀리언이 증가했으니까 뭐 코로나가 촉진한 것도 있겠지만 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터넷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서 전체 인구의 70%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10명 중 9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활동에 더 열려있게 된 거죠.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미디어나 온라인 여행, 그 다음에 뭐 운송이나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규모가 2020년 105빌리언을 넘고 2025년에는 309빌리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섹터가 정말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커머스나 음식 배달, 온라인 미디어, 뭐 온라인 미디어에는 스트리밍이나 뭐 게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 투자, 결제, 지급 이러한 산업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자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봤던 이러한 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개되고 다시 정상화되면은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팬데믹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성장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률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완전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주요 국가별 이 이커머스,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트래픽을 보면요. 이 오렌지로 표시된 게 쇼피거든요. 이 쇼피의 트래픽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금 쇼피의 트래픽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주요 국가에서 쇼피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동남아 시장에서 이 인터넷 경제와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건데 그러한 폭발적인 시장에서 이 쇼피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정말 크기 때문에 앞으로 쇼피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C는 가레나를 통해서 게임 산업도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의 게임 시장을 보면요, 연평균 2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산업이 연평균 20%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남아 시장에서 게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이 실제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저 수도 연평균 약 8.6%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것은 좀 놀랐던 부분인데, PC와 콘솔의 이 보급률은 상당히 변화가 없습니다.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요. 이거는 제가 동남아에 살 때 느꼈지만, 어, 생각 이상으로 동남아에서 스마트폰은 정말 보급률이 높습니다. 제가 뭐 좀 길거리나 이 시장 같은 데 다니면 상당히 뭐 동남아에서 이제 못 사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률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게임 시장에서 가레나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레나는 동남아 1등 퍼블리셔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흔히 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파 온라인 4,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들의 동남아시아의 파트너가 바로 가레나입니다. 퍼블리싱 역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글로벌 1위, 게임 산업 글로벌 1위 기업인 텐센트는 C의 최대 주주로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텐센트의 게임 퍼블리싱은 가레나가 독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텐센트를 통해서 일단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확보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퍼블리싱 역량 강화하면은 트랙 레코드 누적,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향상된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게임 퍼블리싱 시장에서 가레나의 경쟁 우위는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레나는 e스포츠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e스포츠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레나는 게임 시장에서의 자체 개발, 퍼블리싱, e스포츠까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핀테크 산업인데, 일단 동남아의 이 국가별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비중인데요. 일단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주요 좀 잘 사는 국가들은 확실히 좀 비중이 높죠. 그리고 좀 못 사는 국가일수록 아직까지는 비중이 낮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 디지털 결제 거래 규모가 2020년 620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에 1200빌리언, 즉 약 2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직 동남아는 이 카드 사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금이 아직까지도 주를 이루는 그런 사회이고요. 근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현금보다는 디지털 지갑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거래처들, 이 상점들도 디지털 페이먼트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C머니는 2019년에 이 결제 처리 시스템을 쇼피와 가레나와 결합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쇼피를 통한 디지털 결제, 그리고 가레나를 통한 인게임 결제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동남아를 넘어서 남미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의 안드로이드와 iOS 앱 다운 순위인데요. 브라질은 C가 모두 1등을 기록했었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2등, iOS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저의 최애주 중 하나인 메르카도 리브레보다 순위가 높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거는 일단 5월 한 달 동안 다운로드 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메르카도 리브레가 남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쇼피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쇼피가 동남아 시장을 넘어 남미 시장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피가 단순 이커머스를 넘어서 SNS와 결합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라이브 커머스가 이커머스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이전에 페이스북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SNS 플랫폼에 이커머스 요소를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마케팅 도구가 생긴 셈인데요. 쇼피의 플랫폼은 C2C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개념의 마케팅은 아닙니다. 각각의 판매자들이 본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쇼피 라이브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자 소셜 네트워크로 작용합니다. 페이스북 피드와 유사한 쇼피 피드 역시 소셜 미디어와 이커머스가 결합된 장치입니다. 쇼피 피드 페이지에 업로드된 게시물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통 창구가 됩니다. 이처럼 순수 이커머스 앱에 SNS가 결합되면서 쇼피의 생태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쇼피가 SNS 플랫폼의 기능까지 흡수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될 경우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규 판매자가 쇼피 플랫폼으로 진입할 유인을 높여주게 됩니다. 결국 쇼피 플랫폼의 상품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며 생태계가 확대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음식 배달까지 진출했어요. 최근에 쇼피푸드를 통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출시했는데, 음식 배달 역시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그런 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과 우리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트렌드죠. 그래서 C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정말 좋은 거는 다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거기에 음식 배달까지.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 가장 매력적인 산업들을 한 곳에 다 담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잠재 리스크도 좀 봐야겠죠. 일단은 저는 경쟁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를 뽑자면 저는 고트와 그랩을 꼽고 싶은데, 일단 이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이 토코피디아는 가장 큰 경쟁사인데 월간 방문자 수에서 쇼피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잭과 토코피디아가 합병해서 고트를 설립하였고, 쇼피를 위협하게 될 최대의 경쟁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마존에 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지는 않지만, 시동을 걸게 될 경우 동남아 시장에서의 막강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남미 시장에서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르카도 리브레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쇼피가 남미 시장 진출을 일단 성공적으로 한 거는 다행입니다만, 이 메르카도 리브레의 아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과연 쇼피가 이 남미 시장에서 얼마의 이 점유율을 가져올지, 그게 관건인데, 일단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 게임 중 프리파이어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퍼블리싱에서도 텐센트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 심플리 워스트리트에서는 적정 주가를 274달러로 보고 있고, 현재 주가가 277달러이기 때문에 약 1.1% 정도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마켓비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31불로 보고 있는데, 현재 8명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레이팅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1명이 홀드, 그러니까 보유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웃긴 게 8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정작 목표 주가는 231달러로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기죠. 밑에는 팁랭스인데 여기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299달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7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 그리고 2명이 보유 의견 내고 있습니다. 자, 미주네 집의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일단은 2025년 말 C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4.9 빌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5.63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C의 Price to Free Cash Flow는 약 29.72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C의 주가는 2025년에 달성 가능한 Free Cash Flow에 대해서 29.72배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의 잉여현금으로 마진, 그리고 성장성을 등 고려할 때 2025년 Price to Free Cash Flow는 약 45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Price to Free Cash Flow가 45배라고 할 때 2025년 예상 Free Cash Flow 수치에 곱해주면 220.5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시가총액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45.63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2025년 예상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51배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77달러이기 때문에 2025년 예상 주가는 약 418.38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50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미주의 집 항상 강조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보통의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보통의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하고요. C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물론 비싼 편입니다. 비싸고요. 그래서 보통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저는 C의 성장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앞으로 이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면서 C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C는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라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세 개 부문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했고요. 게임과 이커머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막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 핀테크는 게임과 이커머스와 결합해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동남아시아의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C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음식 배달, 라이커머스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전제 리스크로는 이커머스와 핀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게임 부분의 텐센트에 대한 큰 의존도가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5년 이상 투자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 시점 가장 매력적인 성장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공부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